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월 15일 수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는 주요 물가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용 절감을 위해 미국 컨설팅 사업부의 신규 채용과 공석 충원을 중단한다고 내부 메모에서 밝혔습니다.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알트코인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 최대 140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라이릴리는 24년 4분기 매출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며 4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메타는 2025년 성과 기반 구조조정을 통해 약 5%의 직원을 해고하고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웰스파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 확대 등급과 515달러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며 1월 29일 발표 예정인 2025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키뱅크는 애플이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에서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할 것으로 보지만 2분기 가이던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애플에 대해 비중 축소 등급과 200달러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화요일 미국 증시는 주요 물가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11%, 다우 지수는 0.52%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23% 하락 마감했습니다. 12월 생산 자물가 지수는 식료품 가격 하락과 서비스 가격 안정으로 예상보다 낮은 0.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준의 선호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수요일 발표될 CPI 데이터를 주목하며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성을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높을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딜 수 있다는 우려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금융, 소재 섹터가 강세를 보인 반면 헬스케어 섹터는 일라이릴리의 실적 부진으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로는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와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용 절감을 위해 미국 컨설팅 사업부의 신규 채용과 공석 충원을 중단한다고 내부 메모에서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2025 회계연도 말인 6월까지 적용되며 컨설팅 부문의 마케팅 및 비청구, 외부 자원 비용도 35% 삭감될 예정입니다. 내부 회의 출장 비용 청구는 금지되며 고객 방문 출장도 경영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컨설팅 부문은 2024년 9월 분기 기준 매출이 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감소했으며 이는 생산성 소프트웨어와 애저 클라우드 부문의 33% 성장과 대조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초 1만 명의 직원 감축과 사무실 통합, 2024년 1월 게임 부문에서 1,900명의 직원을 감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용 절감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AI와 같은 핵심 투자 분야에 자금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XPR과 솔라나를 포함한 알트코인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 최대 140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라나 ETF는 6에서 12개월 내에 30억에서 60억 달러, XRP ETF는 40억에서 80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트코인 ETF는 출시 1년 만에 약 1,080억 달러를, 이더리움 ETF는 6개월 만에 120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친암호화폐 정책이 강화되면서 암호화폐 ETF의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SEC는 새로운 규제 완화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라이릴리는 24년 4분기 매출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며 주가가 급락했고 4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체중 감량 및 당뇨 치료제인 마운자로와 제파운드는 각각 35억 달러와 1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시장 기대치인 44억 달러와 21.4억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회사는 재고 관리 문제와 연말 계절적 요인에 대한 잘못된 예측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2025년 매출 전망은 580억에서 610억 달러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의 범위 내에 속합니다. 일라이릴리는 마운자로와 제파운드의 제조 능력을 25년 상반기까지 60% 이상 확장할 계획이며 미국 외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새로운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2025년 성과 기반 구조 조정을 통해 약 5%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며 이는 약 3,6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CEO 마크 저커버그는 성과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저성과자를 더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고된 인력의 공석은 올해 신규 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해고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친 대규모 감축 이후 추가로 이루어지는 조치로 메타의 효율성 제고와 AI 및 미래 기술 투자에 중점을 둔 재편 전략의 일환입니다. 저커버그는 메타가 가장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과 지웨이브 퀀텀의 주가가 급등하며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라일리 시큐리티즈가 양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지하고 가격 목표를 리게티는 4달러에서 8.5달러로 지웨이브는 4.5달러에서 9달러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분석가 크리그 앨리스는 최근 엔비디아 CEO의 부정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팅의 중장기적 가능성을 강조하며 기술 발전과 상업화 가능성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D-Wave는 이미 상업화된 기술로 고객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첫 번째 양자 컴퓨터 판매와 같은 긍정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아이온큐도 고성능 양자 컴퓨터 개발을 지속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웰스파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 확대 등급과 515달러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며 1월 29일 발표 예정인 2025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 통합과 연말 예산 집행으로 매출 증가를 이어가고 있으며 애저 AI와 코파일러트 스튜디오의 도입 속도 증가가 하반기 매출 가속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E3와 E5 기업용 번들, 보안 솔루션, 팀즈 폰채택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키뱅크는 애플이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에서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할 것으로 보지만 2분기 가이던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애플에 대해 비중 축소 등급과 200달러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키뱅크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180만 명이 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애플 제품의 12월 소비 증가율이 전년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12월 소비는 전월 대비 28% 증가했지만 과거 3년 평균 36% 증가에 못 미쳤습니다. 아이폰 16 출시와 애플의 AI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가 대규모 업그레이드 수요를 이끌지 못한 점, 인도네시아 아이폰 16 판매 금지, 중국 시장 경쟁 심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키뱅크는 애플이 약 22배의 2026년 조정 에비다를 기준으로 거래되며 동종 업계 평균 및 자사 3년 평균 대비 고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애플은 1월 30일 장 마감 후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